윤 대통령 국회가 초갑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변론이 있었죠.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까 이렇게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일단은 차분히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리고 계속 앞으로 매번 이 변론 기일마다 출석을 하겠다는 게 이제 변호인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입장을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변론을 하는 거 직접 변론을 하는데 생중계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생중계를 불허를 했는데 생중계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 내용들이 그대로 녹화 영상으로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헌재의 심리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지만은 국민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이 이 첫 번째고 계속 그 직접 나가서 아마 이 변론을 굉장히 주 2회 정도 타이트하게 지금 잡고 있으니까는 헌재에서 이것도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자, 그 문제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가서 변론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다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여론, 민심의 대이동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지만은 지금 질문 응답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헌법재판관들과 질문 응답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또 새로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오늘 나온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는 것이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한 번도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꼭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에서 본인이 가서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공수처는 계속 마치 뒤를 쫓듯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시 또 뭐 대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면 정말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 신병을 확보해서 대면을 하겠다는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거는 이 공수처의 이야기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오늘 2시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뭐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 국민의힘 상징색이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헌재 대심판정에 나왔는데 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 놓은 건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 일단 1분 동안 좀 직접 발언을 모두 발언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국민 담화나 이런 형식이 아니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방향을 좀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헌재 출석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여러 가지 그 당시 군 지휘관들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그 어디 검찰이나 이런 데 수사를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게 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또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죠.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인 저 자신이다. 여러 얘기들은 오지만은 과장된 것도 많고 허위도 많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한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소문들, 의혹 제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죠. 일일이 이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정선거 이제 민주당 적 소추인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든 이 논리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오늘 그 유승민 전 의원조차도 부정선거가 그 전에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2012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김어준 씨가 다큐멘터리까지 막 부정선거라고 찍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부정선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0년 총선 때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논란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이 정도까지 그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으면은 진실을 한번 파헤쳐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직 부장검사가 공식적으로 이프로스 그 검찰 내부망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나중에 와서 이것을 계엄의 어떤 구실, 계엄을 선포한 구실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실제로 그런 그 의문점이 많았다. 특히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 중 극히 일부를 점검을 했는데 국정원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때 이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데 대한 설명이죠.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그 업무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 진영에서나 언론에서 이 어떤 부정선거 업무론에 심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매도를 하고 있죠. 뭐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업무론을 믿고 마치 그것을 믿고 이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한 것처럼 또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그 엄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업무론을 그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들도 있고 하니까 과거에 또 이재명도 뭐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었고 김어준도 이야기했었고 하니까는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그것은 그때 다 보도가 됐었죠. 비밀번호 뭐 1, 2, 3, 4로 했다든가요.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정비를 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야기도 계속 변론 기일에 나오면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게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 질문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아무리 끄집어내라고 한 적도 없지만은 만약에 그게 그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해도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갑 중에서도 갑이다. 대통령보다 초갑이다. 국회라는 것은 곧 이재명이 장악한 국회죠. 이재명이 장악한 국회인데 그것을 무엇을 뭐 막는다고 못하겠느냐. 어디 가서 다 한다. 그리고 언론도 초갑이다. 언론은 이제 일종의 그 좌파 성향의 매체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걸 막았다면은 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는 걸 막았다면은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 당시 이 무슨 뭐 비상 입법 기구를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뭐 그때 또 좌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두환 시절의 국보위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죠. 반박을 하거나 한 적이 없죠. 진짜 그것을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첫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줬느냐 이렇게 재판관이 물으니까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준 적이 없다.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 본인은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혹시 이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그 계속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국보위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되고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리인단 소속 차기한 변호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죠.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가장 그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사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했죠. 뭐 명단 뭐 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쪽은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그 법조인이라는 것은 그때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그때 유창훈 판사가 들어있었던가요? 그거는 불확실하고 그 전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 이런 그 법조인 그리고 김동현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 위정교사의 무죄를 그 이정교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형사 33부 부장판사. 그런데 어쨌든 그때 법조인 이름이 몇 사람 나왔는데 법조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이거 김어준이 이야기한 거죠.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까지 집어넣어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고령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도 그건 형식적으로 계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포고령을 낸 것이지 실제 집행할 여지는 없었던 거다. 그리고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 기구 구성도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계속 지시를 했다. 이거는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뭐 실탄,
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경호처 차장에게 물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그 진실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